시청자들한테 가장 그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베트남 결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거든요. 혹시 그 성혼시킨 그 부부 중에 성공 사례가 혹시 있나요? 아니 뭐 성공 사례라고 사실 하면은 다 성공 사례죠. 실패한 사례가 뭐 한 2건 정도 있긴 있는데 다 성공 사례인데 그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. 제가 원래 이제 결혼 회사를 운영한 게 18년 차 이제 딱 접어들는데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해서 1호 결혼시킨 사람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 결혼업을 시작한 걸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. 그게 이제 밀양에 한 신랑이 이제 농사를 청양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신랑인데 이게 한국 여성분과 결혼을 했었어요. 하고 자녀도 3명 있고 결혼 생활을 7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와이프가 도백이 있었어요. 도백도 큰 도백이 아니고 사소한 동네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 한 개씩 들고 오는 이게 이제 한두 번이지 자꾸 여러 번 발생하니까 그 사람만 왔다 가면 물건 없어졌다 하는 정도로 동네에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다투기도 하고 신랑이 술도 많이 먹고 생활이 엉망진창돼.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이 할 수 없이 이혼을 한 거예요. 이혼을 해놓고도 자기는 이게 술에 빠져 살아. 가정이 풍지박산 났었어요. 근데 그 신랑분을 밀양에 있는 뭐 국내 결혼 중매를 하시는 사장님이 그 신랑분을 저한테 만나게 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여기 와서 맞선을 봤을 때 그 신랑분이 신부하고 선택을 할 때 딱 한 가지 봤어요. 근데 그 신랑분이 이 신부는 웃는 모습이 참 복스럽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신랑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한국에 자녀가 3명이 있다. 진짜 내 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. 근데 이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결혼을 하면 내 남편이고 내 남편 자식인데 내 자식 똑같은 거 아닙니까?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? 내가 낳은 자식과 내 남편의 자식이 똑같은 자식이다. 이런 말을 하길래 야 사실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진짜 한국 와서 결혼 생활을 사는데 두 사람 간에 아기를 낳기 전에도 애들한테 진짜 친엄마 진짜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다 봐주고 챙기고 애들이 진짜 잘못하면은 혼도 내가면서 이거는 친엄마가 하는 거지. 응? 그렇게 하고 이 또 자식을 낳았잖아요. 이 자식과 큰 자식들을 편애 자체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이 신랑이 이 신부와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돈 버는 게 그냥 재산이 막 푹푹 늘어나요. 두 사람이서 열심히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청양고추 비닐하우스가 한 동으로 처음에 시작했어. 3년이 지나니까 5동이 돼요. 5년이 지나니까 7동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신랑분 집을 새로 싹 짓고 시골에 보면은 왜 농기계 넣어놓는 그 스레트로 돼 있는 창고 있잖아요. 그 창고도 다 뜯어내고 큰 농사용 창고 짓고 완전히 뭐 집안에 가면은 도시집처럼 막 꾸밀 정도로 막 돈을 버는 거예요. 1년에 매출이 몇 억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막 그래. 그것도 또 중간에 또 뭔 일이 있냐면은 베트남 장인 장모가 여기 와서 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. 한국에요? 그렇죠. 그 베트남 장인 장모들도 그 돈 장인 장모 두 사람이 돈을 벌어갖고 베트남에 새로 집 짓고 땅 사고 양쪽 집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딱 5년 지나니까요. 그 두 집이 다 진짜 부유한 집으로 바뀔 정도로.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주위의 동네 사람 다른 데 소문 듣고 저한테 결혼을 소개로 들어온 사람이 7쌍이에요. 근데 저는 항상 제가 결혼시킨 신랑분들이 잘 사는 게 나의 영업입니다라는 신조가 있어요. 응?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특별하게 잘 산다기보다도 그거는 제가 기억이 특히 남는 이유가 제가 이제 1호 결혼이다 보니까 남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의 그 부탁을 해서 결혼을 한 사람들도 사실 다 잘 살아요. 응? 그게 이제 농촌에서
사례고,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사례는 그 대구 삼성 르노 옛날 그 삼성 자동차 있잖아요. 거기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는 그 사람인데, 서비스 센터 도색부장 정도, 서비스 센터 도색부장 같으면 꽤 월급도 되고, 상당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알기로 서류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 신랑의 연봉이 약 한 8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. 지금부터 7년 전이에요. 7년 전에 8천만 원 정도 돼갖고, 이 신랑분이 근데 가면 한국 결혼 왜 못했느냐, 안 했느냐,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어요. 키가 너무 작아. 키가 얼마인데요? 162예요. 162. 남자가. 외모는 그나마 준수하게 생겼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귀엽게도 생겼고, 참, 뭐, 예쁘게 생기다 할 정도로 상당히 남자가 그나마 아주 잘생겼다 소리는 못하지만, 외모는 그래도 준수하게 생겼는데, 키가 너무 작고, 이 머리가 이만큼 대머리예요. 이 한국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은 다 있죠. 치명적이네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과 맞선을 또 그 정도부터 맞선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.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40대 초반에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이 베트남 와서 결혼을 했는데, 그때 결혼한 신부가 키가 둘이 비슷해. 비슷해서 결혼을 했는데, 이 신랑분도 본인이 연봉도 있고 자기가 아파트도 한 2채 사놓고 현금도 꽤 모아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처갓집에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. 처갓집에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장인 장모를 한국에 초청해서, 장인은 한 두어 달 정도 있다가 갔고, 장모는 한 1년 정도 이제 아기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가면서, 뭐 여기 와서 장인 장모가 돈 버는 만큼 본인이 보태주고 하니까 처갓집도 잘 살고, 그러니까 이 신부는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해야지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.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이렇게 신랑분들이 잘해주고,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은, 이분은 이제 신랑분이 좀 특이한 사람이야. 제가 결혼을 시켜서 나이도 신랑분이 50대고 신부도 30대 중반쯤 됐어요. 근데 신부가 한국 온 지 3개월 만에 처갓집에 같이 갔다 오고, 처갓집에 갔다 오더만은 한 달 후에 처갓집에 한 3천만 원 들이라고 2층 집을 지어줘 버리더라고. 그럼 내가 너무 빨리 지어준 거 아니냐 하니까, 내 와이프 이쁜데 뭐 그래요.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집을 지어줄 때 이제 한국에서 달러를 바꿔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. 달러를 신부가 쫙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서 막 유튜브 페이스북에 막 자랑으로 올린 거라. 이 여파가 다른 쪽 신부들한테 이제 막 좀 생겼죠. 문제는. 그래도 이 신랑은 자기 와이프가 이쁘니까 해주고, 지금 결혼한 지가 아마 이제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. 내가 알기로는 이제 아기 낳고 그렇게 지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본인 생각에서, 내 와이프 이쁜데 저갓집에 내가 뭘 못해줘요. 응? 그런 신조로 사는 분도 있어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처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나요? 집 짓는다던가 땅 산다던가 평균적으로. 아니, 평균적으로 보면 그 신랑의 능력이고, 자, 신랑이 능력이 좋아서 우리 장인 장모 한국 와서 일하지 마세요. 내가 해드릴게요. 그러고 처갓집에 이제 자기가 가보잖아요. 처갓집 환경을 보잖아요. 근데 처갓집 환경도 그렇게 뭐 크게 좋지는 않고, 신랑이 또 그만큼 보내줄 능력은 안 되면은 장인 장모 초청해서 한국에서 쉽게 돈 벌어 가도록 하면은 신랑들이 큰 부담 없어요. 장인 장모 초청 비용 정도, 비행기값, 뭐 초청 서류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드나요? 뭐 한 사람도 20-30만 원 정도? 그렇게 하는 거지. 이게 뭐 평균적으로 얼마를 해줘야 된다, 어떻게 해준다, 이런 기준 없어요. 그러니까 물론 기준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. 제가 이제 신랑분들한테 갑니다. 아니, 집도 저갓집에 집을 지어줄 필요 없는 집은 안 지어줘도 되죠. 근데 진짜 가보니까, 야,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거 저갓집, 이거 집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으면은, 이 베트남의 2층집,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층집 정도 지으려 그러면은 시골에 한 3천만 원 정도. 근데 단층짜리 지으려 그러면 한 1,500에서 2,000 정도 하면 지어요. 근데 그 정도 같으면 장인 장모 사실 1년만 와서 한국 벌어도 집 짓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랑들한테 갑니다. 한국 여성과 결혼했을 때
1년에 처갓집을 위해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본인이 모른다. 왜? 월급을 와이프가 관리하고 이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.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1년에 처갓집을 위해 쓰는 게 아마 평균 한 300 정도는 될 거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 빼고, 처갓집에 설 때 보내고, 뭐 장인장 뭐 생일 때 좀 보내던 한 2, 300 정도, 그건 용돈으로 보내주는,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2, 300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큰 오산이죠. 도와준다 하면 진짜 뭐 처갓집에서 묵고 살 형편이 안 되고 뭐 논을 좀 땅을 사갖고 뭐 거기에 뭐 농사를 짓게 하든가 집을 지어주든가 이런 게 도와주는 거지. 응? 근데 기본적으로 먹고 살 정도 형편 된다. 그러면은 1년에 한 2, 300 정도 명절 때 좀 보내주고, 그러고 이제 본인이 또 뭐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처갓집에 다니러 갔을 때 좀 용돈 좀 드리고 오고, 이 정도 수준이고, 처갓집에서도 꽤 좀 사는 집들도 좀 있어요. 뭐 한국에서 말하는 아주 부자는 아니겠지만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, 뭐 제가 결혼시킨 신랑 중에서도 신랑이 처갓집에 갔는데, 호치민 이제 돌아갈 때 자가용 하나 빌려가지고 자가용 그 렌트비 있잖아요. 그걸 장인이 주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집도 있다고. 꼭 결혼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. 그거는 환경. 내가 만나다 보니까 신부가 사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에 사는 신부를 만났으면은 본인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, 도와줄 경제적 능력이 좀 약하면은 한국에 와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, 이거예요.